추석맞이 이벤트로 갑자기 등장한 이준석, 김재섭, 그리고 모경종 새 의원의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 그러나 역시나 문제의 아이콘 이준석이 들어가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에 더불어 결국 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대회 참가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개장수 이준석이 없었다면 여야 간 젊은 의원들 간 화합의 장이 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준석은 악의 축 그 자체인가요? 모경종 의원 아이디. 맞아. 모경종. 저희가 사실은 이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이 최전문가가 나와요. 저기 와 있어. 황희도 와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거기에 가기에 앞서서 두 사람 의견을 듣고. 요게 또 신인규 변호사가 관심이 많더라고. 모경종 아이템에. 나는 근데 솔직히 큰 관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종편에서 좋아하는 아이템이고 신인규가 요게 인생 또 걸었거든. 그렇지. 근데 어떤 탈탈 내용인지 털어.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모경종 아이템이 뭐예요? 모경종 아이템이 뭐냐면 개혁신당에서 추석 뭐야? 맞이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어요. 스타트크래프트인가? 그 게임 있잖아요. 스타트크래프트가 아니고 잘 몰라요. 게임은 스타트한 건 게임은 맞는데 몰라. 야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게임을? 스타트가 있고 게임 몰라 황희도 나 모른다고 게임 어쩔 거야. 진짜. 그래서 세 명이서 추석 특집으로 게임을 하자. 그래서 세 명이 의원이 김재섭, 그다음 이준석, 그리고 모경종 의원. 김재석, 이준석, 모경종 세 사람. 그 당은 다르네. 근데 뭐 의원이 그걸 하기로 이제 했다고. 모경종 의원은 이제 같이 하기로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원들이 비판을 했구나. 한 거예요. 지금 뭐 게임할 때냐. 그렇죠. 지금 이준석이랑 어울릴 때냐 그래, 이런 바로 거야. 그거예요. 포인트는 저는 이준석과 어울리는 거라고 포인트가 생각해. 이준석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모경종 의원이 갑자기 하기로 했다가 취소해버렸어요. 취소를 했어. 예.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났지. 민주당은 이런 거 하나도 수용 못하는 당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타트크래프트 하나도 출발 못하게 하는 정당이 뭘 하느냐라고 이제 이준석은 난 좋은 꼴 났어 또. 이준석 이거 메시지 냈어요? 됐어. 엄청 기뻐할 거야. 난 보지도 않았어. 근데 아마 그럴 거야. 맞지? 그렇지, 그러고 있어요. 스타트크래프트도 못하게 하는 정당. 이게 뭐 이럴 거야. 볼 것도 없어. 거기에 대해. 자, 여기에 대해서 근데 너무 근데 다행인 게 네. 신인규 변호사하고 강성필. 강성필 대변인이 생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 이 사안에 대해? 이 재밌게 생겼어. 네. 이거 원래 황희도왕으로 하려고 했거든. 스타트. 아니 뭐 저는 그냥 결론 안 들어도 돼요. 들을 들을 그냥 저는 같이 가봐. 왜냐면 신인규 좋아. 아니 내란과 반정치에 동의하세요? 내란 정식과 반정치 청산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분열과 조롱의 아이콘이에요. 젓가락 망언 해결됐습니까? 안 됐지.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이번에 뭘 걸었냐? 정치 화합을 걸었어요. 또 한 번 양도교육하는 겁니다. 요 게임과 게임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그랬어요. 스태트 크래프트든 엔드 크래프트든 그거 크래프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저는 이준석 의원 깔아놓은 판 그 셋쇼에 모경종 의원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식의 부재, 이 지금 역사 인식과 아까 우리 판사들도 비판했지만 지금 집권 여당의 일원인 의원으로서 이 반정치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떠들었고 우리 황희도 이사님은 6년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만약에 1%라도 동의를 한다면 이런 정치화합을 걸어놓은 양도구육 시스템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까버렸어야지. 지금 요거는 어때? 만약에 김재섭, 이준석, 모경정이 스타트크래프트 대회를 하는데 그 슬로건이 내란 청산이야. 예를 들어 내란 청산을 위해 우리가 힘 모으자 게임으로. 그게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건 기만. 아니 왜냐하면 정치 화합, 내란 청산 걸어놓는데 그런 짓을 안 하잖아요. 언행 불일치가 매일 있는데 그걸 지적을 해야죠. 모경종 의원한테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신인규가 떠드는 반정치 청산을 의원으로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이 아니라 물론 저는 이제 생각을 깊게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본 것 같아요. 이 가볍게 문제를. 봐도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문제다. 어쨌든 경종을 제가 울렸는데 어쨌든 잘 수습이 돼서 천만 다행이다. 전 반론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줘. 한번 들어줘. 요것만 듣고 갈게요. 한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래서 신인규랑 방송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신인규는 거의 뭐 수박 제조기야. 너무 선명해서 너무 선명해. 이 수박으로 만들어. 수박으로 만들어버려. 전혀 네, 그런 일도 그런데 없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아니 그 말 타당하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재밌네. 해요. 아니 그 자리에 가서 재밌어. 이준석이한테
야, 너 젓가락 바로 취소해야 되지 않냐? 사과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무지한 자들에게 한 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막 큰 소리 치고 어쩔 때는 해야 되지만 또 조근조근 설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가 이래서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불러가지고 네. 같이 만났잖아요. 악수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 내란 공범들도 만나면 안 돼요. 하지만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채찍도 때리지만 어쨌든 좋은 말로 타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준석, 모경종, 김재석, 스타. 전 이거 나름 뭐 흥미롭게 한번 볼까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여야의 포토가 났네요. 젊은 정치인들 이제 예. 민주당의 모경정 의원,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국민의 김재섭 의원 이렇게 하고 이제 프로게이머들이 쟁쟁해요. 뭐 네. 이윤열도 있고 하여튼 뭐 전현직 게이머들이 모여가지고 스타크래프트 한 판 뜨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모경정 의원에게 좀 많은 질책이 쏟아진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따끔한 질책 말씀대로 지금은 단일 대우를 이뤄서 싸워야 할 텐데 이제 제가 좀 경솔했다라는 취지로 이번 게임 대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네, 이거 빼고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러겠죠. 네. 아니, 안 하는 걸로. 아예 안 하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좀 왜냐 의미도 좀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네. 되면.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네. 이제 모경종 의원 빼고 이제 나머지 섭외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진행 그래요. 그대로 지금 되는 것 왜냐면 같은데. 모경종원 빼면 6명인가 남거든요. 네. 근데 저는 모경종원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이념이나 정당의 가치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보니까 지지층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왜 어울려 다니냐라는 음. 것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요 더 어떤 정치의 영역이 퇴색될 수 있어요. 일은 일로 아니 국민님도 만날 수 있고 개혁신당도 만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본질은 보면 이제 게임 산업 부분들에 대한 여러 네. 가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와서 같이 패널들이 각 당의 패널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칼 들고 싸워야 되는 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욕 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욕먹는 건 많지만 그렇게 저는 정치가 이 검투장에 나오는 어떤 그 구경꾼들에 있어서 피를 흘려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서로 얘기할 때는 얘기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네. 하는 판단들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시켜놨으면 네. 그런 판단들을 해서 음. 그 지지자들에게 답을 해줘야죠. 이거는 어떤 야합이라든지 그것과 무관한 그건 전혀 무관한 이벤트다.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어떤 게임 산업에 대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말씀은 알겠으나 저는 이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게 더 용기 있는 그런데 좀 아쉬워요. 근데 트롯버린 지금 게. 이분들 그러니까 이 욕한 분들 모경종 의원한테 많이 비판했던 분들의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아직 뭐 내란 청산도 안 됐고 나라가 이 모양이고 경제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 게임 할 수 있냐 니네 뭐 하자는 거냐 뭐 이런 아마 비판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방점이 예. 어울리지 말아라는 건지 게임이냐 어울리는데 게임이냐 게임을 하는 거냐 네.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게임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닐 것 같아요. 어울리지 말라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주변에 이제 네. 그 이제 좀 센 지지층 분들 얘기 아, 들어보면 네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각자의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럴 때는 이제 겸상이 가능한데 이거는 그런 얘기 아니고 진짜 친분성으로 오붓하게 하하호하는 거잖아요. 그게 게임이죠. 게임이든 뭐 다른 종류의 뭐든 그러니까 꼭 게임이라서 싫다기보다는 이렇게 윷놀이 하면 서로 어때요? 그러니까 뭐 윷놀이. 이를테면 그런 거죠. 이렇게 각자 주장으로 확실하게 붙어주는 게 아니라 네. 하하호하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그 내란당 이미지 세탁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능하지 이런, 말아라. 예, 주장을 이제 아, 그런 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럼 윷놀이도 안 되는 거네. 예를 윷놀이 내가 들자면. 물어보진 않았는데 네. 그 논리면 안 될 것 그런 같아요. 논리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참 각박하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는 아마 이걸 또-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걸 네. 또 잘못했다고 사과문도 내고 이건 오래 하시겠네. 예. 음.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서는 뭐 이준석이랑 어울리면 안 된다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정확히 모르지만 두 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란 키워드에 발끈하는 그 아, 지지층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이제 뭐 내란에 발끈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는 그냥 이준석 대표도 늙었구나 이제 롤이 아니라 스타라니 중년 인증이다 이제 약간 이런 세대론적인 분석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요 그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음.
할만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저는. 요 정도 사실은. 이벤트. 예. 그래서 뭐 근데 진짜 추억의 이름이더라고요. 강민. 와, 진짜 옛날 이름인데. 네. 이윤열 날 네, 이윤열에서 그런데 네. 강민은 몰랐어. 그럼 그 위에죠. 그 위죠. 이게. 그래서 요 정도는 좀 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마 좀 너무 좀 각박하다는 게 아마 세 분 거의 공통된 뭐 인식이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반감일까? 예를 들어 이준석이란 키워드였으면 천하람 의원이었으면 좀 달랐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석해볼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라 안 된다는 거에서 아마 그 대선 토론 과정 중에 그런 예, 부분이 이준석 대통령과의 그 아, 포스터에 이준석 의원이 가운데 안 있고 모경준 의원이 가운데 있었으면 괜찮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요. 또다시 방송 활동하며 슬슬 간보기 시작한 깐죽의 대명사 한동훈. 특검의 증인신문조사도 완강히 거부하며 구속하려면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 모습에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지금 명확히 정치활동도 아닌 미디어에 자꾸 얼굴을 비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또 막 버티면서 또 깐죽대는 자가 또 하나 있죠. 한동훈. 여기는 증인신문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그러면서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치킨 배달하고 이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방송 2군데 나와서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내 주소 다 알지 않느냐 또 이러더라고요. 깐죽하면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한 수 더 위지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소정 증인신문 제도를 제가 수십 년간 그 일에 종사했지만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거기서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 법원이나 절차에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특검이 태생부터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민주당들끼리 아니면 뭐 비슷하죠. 자기들끼리 정한 태생적 한계로 정치적 편향성이 역대 가장 큰 특검입니다. 네, 지금 특검이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으로 신청을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2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예, 뭐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얘기도 듣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걸 써본 제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안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도 저는 특검이 얘기하기에도 참고인이자 피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매주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특검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 달 반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수백억 갖다 쓰면서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제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는 겁니까? 역시 수사가 잘 안 돼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를 미리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강제 구인을 하시잖아요. 특검이. 강제 구인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영남 의원님. 이제 뭐 공판전 증인신문, 기소전 증인신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소 전 단계라도 어떤 증인의 그 진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공판이 쭉 진행되면서 그게 주로 검찰 측 증인신문 절차를 먼저 하니까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채택이 되면 순서대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진술을 법원의 판사 앞에 그 법원에서 작성하는 증인신문 조서는 좀 특별한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뭐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미리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소 전에도 증인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 증인 소환을. 그래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몇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받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오히려 뭐 명단에 예. 올라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예. 그런데 너가 그때 당시에 그 반대하고 또 계엄 해제 결의안도 이렇게 대표로 있을 때 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와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특검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나가서 설명하면 되지 왜 저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에 출석해서 그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출석을 안 해서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 뭐 내지는 기소전 증인신문까지 간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이 배신자 프레임에 더 강하게 걸려든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이미지가 고정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법원에 이 증인신문을 좀 먼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증인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러면 강제로 저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뭐 이준숙이 체포당하듯이 그 구인을 해갈 수 있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 출신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뭐 구속하려면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신문에 안 나왔다고 구인해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구속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원 게시판 이슈 때문에 그거는 뭐 별. 괜찮아요. 영향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등장인물 중에 완탑인 장동혁 네.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이던 시절에 하신 말씀들로 우리 당은 가면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땐 별일 아니라고 네. 했는데 그건 이제 장동혁 시즌 1 때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 버전이 좀 바뀌어가지고 25년부터는 네. 4년까지 친한계였잖아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업데이트 자주 되는 것 같아요, 장동. 카카오톡 같은 거죠. 오류가 많나 바뀌니까. 근데 그 당무감사위원장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호선 교수가 굉장히 또 강경한 분 아니에요? 예전에 부정선거 얘기도 조금 하시고. 서정욱 변호사에 의하면 네. 부정선거를 주장한 게 아니라 사전 투표를 하지 말자고 했대요. 구별해달라고 합니다. 사전 투표 폐지론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하셨던. 탄핵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된다라고 될 수가 하셨던 없다. 요분이 이제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네. 당원 게시판 이거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거 아니냐 얘가 있는데 못 들여다봤죠. 어제는 못 들여다봤고 네. 앞으로도 안 본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걸 시작을 하려면 그 당원 게시판의 구조 자체를 그 전제를 깨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도 누가 올렸는지 모르게 돼 있다. 그 물론 익명 시스템을 자기가 깨야 된다. 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글을 쓰지만 내가 쓴 글이 내가 썼다는 거를 나 외에는 누구도 모르게 돼 있는 시스템을 파괴하는 전제를 깔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누출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예. 불가능할 것이다. 어렵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년도 안 된 시점에 했던 얘기를 뒤집으면서까지 그걸 무리하게 한다? 글쎄 얻을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처럼 뭐 나쁜 정치 검찰이었어. 지금도 그래라고 뭐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한동훈은 본인이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은가요? 기여라는 표현은 들어본 적은 본인도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생각했잖아요. 윤석열 탄핵되고 나서는. 네. 근데 그게 이제 무산됐지. 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건희 씨가 정말 해괴망측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조언을 하지 못했던 국민의힘과 뭐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책임 의식은 있던가요? 있죠.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말리고 설득도 하고 예. 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한 상의를 본인한테도 옛날부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시키면 알아서 잘할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많은 지시를 옛날에 받지도 않았다. 김건희 SNS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할지 좀 조목조목 상의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뭔가 요구할 것 있으면 하라. 그런데 다 이제 일집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잘한 일이잖아요. 아니 상의를 안 했다고 이제 조금 전에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은 다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평소에도 윤석열, 김건희가 상의를 안 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의를 안 받아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쪽은 자기네가 비대위원장 시켜줬으니까 우리의 뜻대로 공천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연락을 해서 이 사람 공천 주고요, 저 사람 공천 주고요, 뭐 같이 만나서 공천도 얘기해보고요. 이런 문자를 보내니까 한동훈이 그걸 왜 당신하고 하냐. 그래서 일시비 해버린 거니까 그 부분도 한동훈이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두 이제 영역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고 공천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공천 그 전까지는 원팀으로. 김건희가 요구한 공천을 안 해줘 버렸잖아요. 원래 이제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으로 앉히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한동훈을 앉혀도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결국 윤석열 한동훈을 앉히게 되잖아요.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대요. 말 잘 들을 줄 알았.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시키면서 또 저기 너는 배지 달면 안 돼. 출마하거나 비례대표 나가면 안 돼. 배지 포기해. 그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말 잘 들으니까 공천도 우리 뜻대로 하겠구나. 그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변심을 하게 되는 변심. 결정적인 경우는 공천권이었다. 네. 변심이 아니라 원래 자기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바깥에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 이제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한동훈이 평소에 이제 바깥에서 기자를 만나면 뭐 A 그룹, B 그룹 뭐 이런데 유력한 2세, 3세하고 만나는 모양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이제 어쨌든 언론사도 거기에는 있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만났다는 걸 듣고 뭐 정치인들이면 만날 수 있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이다. 나하고는 이게 아예 다르다. 좀 낮게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뭐 표현을 내가 조심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원천이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에 뭐 하여튼 이런 인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선민의식은 윤석열보다 오히려 한동훈이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바깥에 나와서 어느 정도 본인이 지위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걸 드러내놓고 비판해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그 이야기가 거꾸로 용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런 말 하죠. 안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이제 생겼는데 이랬었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검사 시절에 내가 없었으면은 뭐 국민검사라고 또 일 잘하고 정의로운 검사라고 판단 받았겠어. 내가 밑에서 다 밥상 차려줘가지고 본인 와서 밥 먹었지. 이런 얘기를 그냥 와전되고 과장돼가지고 대통령에게 들어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근본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정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한동훈이 결국 윤석열에게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다. 이재명을 원래부터 감옥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누굴까? 과연 윤석열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을 절단을 해야 된다라고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야당을 인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제안을 한 사람은 없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과정에서 아니다. 간파에 쳐넣을 수 있다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다면 그 사람은 또 누굴까?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영수회담을 갈 거냐 말 거냐. 한다는 결국 영수회담이 마지막에 총선에서 대패하고 나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봤을 때 거기에 과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 과정에서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요양한 영향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부부에게는. 네. 그래서 비대위원장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윤석열과는 정치적인 절연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고 윤석열에게는 반국가 세력 취급을 받은 게 한동훈이다. 그렇게 봐야죠.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